캘리포니아의 한 소방서에는 죽지 않는 전구가 있습니다. 이 전구는 무려 1901년에 켜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비행기를 발명하기 전이며 라디오가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번의 세계대전이 있었고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지만 저 전구는 여전히 빛을 내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100년 전의 투박한 기술로도 영원히 사는 전구를 만들 수 있었는데 왜 나노 단위의 공정을 자랑하는 최첨단 전구는 고작 수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수명을 다하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된 설계일까요? 오늘 우리는 소비 문화의 이면에 숨겨진 정교하고 은밀한 합의를 추적해봅니다. 상식적으로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해야 합니다. 더 튼튼하고 더 오래가고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엔지니어링의 기본 원칙인 셈이죠. 하지만 20세기 초반의 전구 산업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전구 제조사들은 경쟁적으로 수명이 긴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기술로 만든 전구는 평균 2500시간 이상을 문제없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에 나오는 전구들의 수명이 약속이라도 한 듯 1000시간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이 예전만 못하다고 불평했지만 제조사들은 기술적 한계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물건이 고장나지 않으면 소비자는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자본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2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 전 세계 전구 시장을 지배하던 거물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독일의 오스람, 그리고 네덜란드의 필립스 경영진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피버스 카르텔이라는 차가운 비밀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전구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줄여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구의 수명을 기존의 2500시간에서 100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어기는 제조사에게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후 전 세계의 연구소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술자들은 전구의 내구성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확히 1000시간 만에 끊어지는 필라멘트를 만들까를 연구해야 했죠. 너무 튼튼한 전구는 불량품 취급을 받았고 빨리 고장나는 전구가 우수한 제품으로 둔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산업 역사상 최초로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전구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성용 스타킹입니다. 1940년 듀폰사가 처음 나일론 스타킹을 발명했을 때 그 내구성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당시 광고에서는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고 홍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너무 튼튼한 스타킹은 듀폰사의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사면 평생 신을 수 있는 스타킹은 기업 입장에서는 재앙과도 같은 물건인 것이죠. 결국 경영진은 화학자들에게 나일론의 배합을 바꿔서 올이 잘 나가는 약한 원단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서 사는 쉽게 찢어지는 스타킹은 기술 부족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비자가 끊임없이 새 것을 사게 만들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된 화학적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경제학 용어로는 계획된 구식화라고 부릅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품이 낡아 보이거나 고장이 나게끔 미리 계획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전략이 처음부터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유독 빨리 고장나는 제품에 분노했고 일부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사실에 윤리적 갈등을 느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는 너무 빨리 고장나는 제품을 문제 삼는 소비자 단체들이 등장했고 전구와 가전제품의 수명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평생 보증을 내세운 제품을 실험적으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가는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졌고 정직한 실험은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소비자는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원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더 싸고 더 새로워 보이는 신제품을 많이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기업들은 단순한 수명 단축을 넘어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세련된 방법으로 계획된 구식화를 진화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품의 수명을 통제하는 것만큼이나 소비자의 욕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 계획된 구식화는 더욱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 일체형 디자인은 디자인의 혁신으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기기 전체를 바꾸게 만드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수록 기계가 느려지는 현상이나 수리 비용이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AS 정책들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믿지만 어쩌면 멀쩡한 제품을 버리게 만들기 위해 기술이 발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시스템 덕분에 기업은 이윤을 남기고 공장은 돌아가며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순환이 현대 문명의 풍요를 만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고 버려야 하는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게 되었죠. 다시 캘리포니아의 소방서로 돌아가 봅니다. 120년 된 전구는 오늘도 묵묵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전구는 우리에게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듯합니다. 피버스 카르텔은 1939년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지만 그들이 만든 규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도 그리고 거실을 밝히는 LED 전구도 언젠가는 고장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는 멀쩡하지만 수명을 다했다고 판정받은 기계들이 산처럼 쌓여갑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경제 시스템의 작동 방식입니다. 꺼지지 않는 전구는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이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상품을 사들이며 풍요로운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